개인 투자자가 성공할 확률이 5%예요. 5% 안에 여러분들이 드시려면 정말 노력 많이 하셔야 됩니다. 2022년도에 시장의 줄거리를 잡을 만한 얘기들 이런 것들로 충분히 채웠는데 물론 소장님의 뷰와 제 뷰는 또 다릅니다.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혜연 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강 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퇴근하시고 좀 쉬다 오셨나? 네, 좀 아. 저는 좀 누워 있다 왔습니다. 그래요. 소장님 피곤해 보이시는데 방송을 너무 연타로 하시니까. 아, 뭐 이번 주는 조금 제가 몸이 네. 되네요. 네. 아니 자 지금 우리 참 강현 작가님이 적절할 때 강 부장님 모셨네. 그래 작년부터 계속해서 저 뭐야 어떤 뉴욕 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너무 높다. 네. 언제든지 이렇게 좀 급한 조정이 올 가능성은 있다. 네. 거기에 대한 해지가 필요하다. 그걸 계속 강조해 오셨어요. 네. 그 와중에도 불과 얼마 전에는 며칠 전까지도 사상 최고치 경신은 계속 그러니까요. 이어졌고 예, 예. 그럼에도 그게 우리 투자자분들은 체감적으로 잘 안 다가오고 그렇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다가 뭐 어제 수목 이틀 뭐 폭탄 맞았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도 준비하신 게 FMC 점검인데 예. 이 신기한 게 12월 달 FMC 실컷 그때 겪어놓고 예. 한 3주 만에 나오는 의사롭 갖고 뭐 이렇게 뒷북을 치냐고요. 그러니까요. 이걸 한번 해석을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 게 네. 이제 외상값 잔뜩 졌다 지금. 외상가. 예. 갚아야 되잖아요. 갚아야지. 네. 돈 찍어냈잖아요. 그 갚아야 되는데 그걸 이제 자꾸 이제 민기적대고 안 갚고 이제 파월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자기 연임도 있고 그렇게 하고 경제 지표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우리는 그걸 이제 프라이싱이라고 하는데 네. 인플레가 나와도 뭐 고용 지표가 좋아져도 뭐 아무거나 나와도 뭐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갚으려고 하는 거지 사실 경제가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국채 수익률이 뛰면서 조금 그런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겉으로 빅테크라 우리가 1월 달에도 보면 우리나라 1월 달에도 보면 삼성전자 막 올라가고 네이버 카카오 막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디 작년이라. 작년에 막 신고가 갱신하고 막 아유, 그랬잖아요. 꿈 같은 시절이었죠. 네, 꿈 같고. 근데 실제로 장이 안 좋아진 건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이제 조금 빠지고 막 그러니까 바닥권에 주저앉았지만 실제로 중소형주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주식을 매매해 보면 수익률이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에는 뭐 세 자릿수 이상 수익률이 안 나오면 그렇게 카운팅을 하거나 이렇게 중요도를 내진 않았었는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50% 60%대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에서 잘 잡아서 쥐고 있어도 그 이상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종목을 잘 찾았다고. 네,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배터리라든가 게임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몰리는 것들을 산다고 해도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저는 이제 주로 그런 것들은 이제 트레이딩만 하고 쥐고 있는 주식들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5-60%를 못 넘었었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그게 3-40%로 뚝 떨어졌어요. 지금은 1-20%면은 이제 더 못 올라가고 팍팍 매물 나오고 네, 그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매매를 하다 보면서 그런 비율을 들었는데 뭐 겉으로 보면 멀쩡한 사람인데 이제 안마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이게 좀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져보다 보면 어깨 어디가 뭉쳤는지 어디 있는지 잘 풀어주시거든요. 네. 눈 감고도 이렇게 만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간 제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거 시장이 좋은 거냐, 이거 지수가 이렇게 좋은 거냐, 좋은 얘기만 할 수 있냐. 이제 그걸 계속 표현을 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비관론자다, 요 쇼쟁이다, 막 이런 거 들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이게 사실은 신고가가 갱신하고 말고를 떠나서 지수는 버티고 있지만 이제 이거를 지수가 툭 떨어져서 이제 빠졌네라고 하는 순간 그때는 이미 늦었을 거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종목들도 근데 이제 요새 최근에 들어서 종목들 좋은 것들이 조금씩 나와요. 자동차 돌아서고 글로비스 같은 거 구조조정 이렇게 뭐 나오는 것도 있고 네. 건자재 같은 것들도
바닥서부터 턴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굳이 우리가 메타버스라든가 성장이라든가 꼭 이렇게 인생 원킬 이렇게 나오는 이런 종목들 아니더라도 그동안 예, 한 방에 딱 이렇게 쫙 내려오다가 바닥서 턴하는 종목들이 꽤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빠질 때 잘 사면 수익이 내기가 작년 말보다는 오히려 쉬울 수도 있겠다. 그런 작년 생각을 해요. 말보다는? 예, 근데 미국은 이제 자료를 대충 이제 오늘 또 조금 자료들을 준비를 했는데 좀 대비를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 미국은 예, 비싸니까 비싸니까. 이어서 대비 많이- 지금 최근에 많이 들리던 얘기 예. 이 넌덜머리 나는 국장 때려치고 미국 가겠다는 아, 우리 강 부장님은 그냥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시겠네. 뭐 그렇게 그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는 아니지만 가려면 가서 하시려면 이제 종목들을 잘 찾으면 사실 미국은 이제 좀 그런 게 맞잖아요. 이렇게 멀리 내다보고 장기 투자하는 게 막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0% 나도 그냥 버틸 수 있고 안 있는- 팔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럴 만한 그럴 네. 수 있는 종목. 예, 그런 게 우리보다는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일단 차트를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네. 비싸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는 리스크 관리해서 덮어놓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뭐 달러를 가지고 자산 배분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만 갖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 좀 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미국 시장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주의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럼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네. FOMC 점검과 더불어 그런 미국 데-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예, 미국 한국 아직도 시장 좀 우리 강 부장께서 끌적지근하게 여기시는 이유를 한번 들을 수가 예, 있겠네요. 예. 이제 시작이라고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박스권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연합인포 방송하고 가면 방송하고 나면 툭 떨어졌다가 다음 방송할 때 되면 또 올라 있어. 그리고 또 툭 떨어졌다가 또 방송하고 또 올라 있어. 자, 아니, 포인트를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4개월 동안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지수를 보면 어제까지 떨어진 걸로 보면 3개월 정도 수준으로 보면 마이너스예요. 3개월 정도로 제가 처음 시작을 할 때 보면 제 박스권에서 어제 떨어진 거가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한 어디 코스피? 미국. 미국. 네, 미국. 제가 처음 방송할 때 떨어진다라고 할 때보다 지금 나스닥 말씀하시는 나스닥 건가요?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다우나 S&P나 이런 것들은 시크리컬이 갈 거고 이제 유가가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네. 이제 거기는 사실은 문제는 나스닥인 거지 이쪽 S&P나 다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닐 것 같고 거기서부터 좀 이제 성장주들 위주로 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아니 근데 우리 채팅방에 갑자기 강 네. 부장님 나오시니까 네. 맞아요. 걸어요. 왜 U자가 많이 보여? 그 충청도 때문에 충청도 인사할 때 이제 뭐- 오늘 안 그래도 네. 나오면서 네. 저희 아내도 네. 매주 이렇게 주간 전망되면 네. 오늘은 2부에 누가 나오세요? 일부 톰젤이 고정인 건 아니까 우리 강영인 부장 나오시는데 했더니만 오늘은 본방 사수하겠대. 본방- 또 찐팬이거든. 찐팬.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들한테는 제가 좀 괜찮죠. 예, 이거 괜찮죠. 예. 어머니라니 그냥 누나지. 누나. 자, FOMC 점검 한번 봅시다. 네. 어쨌든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시가 이제 곡이 변주곡이 된다. 박자가 바뀌고 변주곡이 된다.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시작이라고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싱을 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증시 변동성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빠질 때 사서 빨리 먹고 나오고 지수가 너무 오른다 시작하면 커버 해놓고 계속해서 매매를 하지 않으시면 자고 있는 사이에 그냥 이제는 진짜 본격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동안 다음 날 일어났을 때 헉 할 수가 있다. 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8월 달 우리나라도 보시면 우리나라가 먼저 땡겼잖아요 금리. 8월 말에 금리 인상하고 네. 9월 달에 금융위원장 바뀌었잖아요. 그게 예.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 금융감독국 관련돼서 FED 부의장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사실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규제하고 은행 그렇죠. 감독 딱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직 인선이 안 됐잖아요. 되면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바뀌겠고 금리 인상도 1월 달에 3월 달에 할 거로 이제 거의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네. 테이퍼링 끝나고 나면 어? 몇 번을 올릴 거냐의 문제인 거지 올리긴 그렇죠. 올린다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6월, 7월 장이 뜨거운 것처럼 미국이 지수가 버틸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가서 8월 달, 9월 달 한국 차트를 한번 보세요. 슬금슬금 빠지다가 조금 올렸다가 또 슬금슬금 빠지다가 와장창 내려오면서 이제 체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빠질 때 지수가 빠졌네라고 하면서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지. 미리 대응. 6월 25일 날 장중 3,316 찍고 네, 헐금헐금 이제 여름 접어들면서 계속 그렇죠. 밀리다가 네.
그러다 좀 약간 반등 나오나 싶다가 네. 계단식으로 한번 쿵.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행기가 이제 공항에 가까이 오면서 이렇게 고도를 다운시키는 그렇죠. 것처럼 쿵쿵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 거죠. 아니 지금 원고에 그래 돼 있네요. 지금 양적 증시 변동 변주곡. 예, 그런데 변주.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 작사, 금리 인상 작곡, 증시의 변주곡이 시작된다. 박치주의. 박치주의. 이 박치가 그거 아니에요. 박자 못 맞추는 이 그렇죠. 예, 거꾸로 타는 거죠. 음치 박치처럼 이게 쿵짝짝이 예, 안 되는. 이게 안 맞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건 고점 매수, 저점 매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막 시장에서 박치는 한 서너 번만 그거 아, 하면 그냥 그러면- 깡통인데. 그렇죠. 예.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또 자잖아요. 그냥 피곤하니까 일하시다가 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의견도 듣고 눈을 뜨고 있는 화장실에 네, 가서라도 네. 할 수 있는데 네. 그 차이밖에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급하면 그래도 여의도 유진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부장한테 전화라도 할 수 있지. 그렇죠. 예. 저기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굉장히 위험해.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리는 게 깡통 나고 뭐 하는 거는 상승장의 변곡점에서 나오지 완전 하락장에서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깡통을 잘 안 차요. 아 이거 위험한데 들어가도 돼요 하고 조심스럽게 들어가지 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한번 올라가고 추세 올라가다 잠깐 조정 주다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식의 몇 번 하다가 마지막 포인트에서 때려 박았는데 확 꺾어지면 이제 몇 년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요번이 그러니까 꺾이는 거다. 여기서가 마지막이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오늘 체크 포인트를 보시면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이제 마켓 리스크는 어떤 거냐. 예, 그런 것들. 그다음에 팔러시 체인지에 대해서 꼭 고려를 좀 하셔야 된다. 이거 저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택티컬하게 참조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라는 거죠. IPO가 늘어난다든가 인사이더 트레이더들이 늘어난다든가. 전술적으로. 네, 택티컬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어떤 게 잘못 걸리게 되면 큰 코로 다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장을 파악하는 거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예전에 이거 제가 사진 갖고 왔던 겁니다. 지금 이제 드러났죠. 이게 3개월 전에 드렸던 그림인데 여기서 둘 중에 누구를 지금 닮았을 거냐. 저는 이제 왼쪽에 있는 투우사 같은 거라고 봤고 오른쪽에 이제 사육사인데 지금은 투우사가 될 거다라는 거가 이제 그 복장으로 제롬 파월이 나올 거라는 게 거의 확실해졌잖아요. 그렇죠? 투우사. 뭐하고 싸우려고? 인플레 파이터가 되는 인플레 거죠. 파이터로. 네, 인플레 파이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은데 제가 그거에 대한 자료들을 몇 개 준비했거든요. 네. 인플레가 잦아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 되는 부분이고 이제 이게 딱 파도를 보면 이게 되게 좋은데 쓰나미. 예. 이게 이제 합성입니다. 합성인데 이제 이게 서핑을 하기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여기서 저기다 판자 깔아놓고 한번 타봐야지 이렇게 하는 생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보드. 보드를 한번 판자 말고 예, 보드. 네, 보드. 보드. 이게 대피할 파도냐 아니면 이게 서핑할 파도냐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저는 약간 서핑용 파도는 아닌 것 같으니까 조금 사진이. 피해 보자라고 이거 되게 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수마트라 섬에서 2004년도에 큰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이제 사상자가 났는데 어떤 일정 지역 해수욕장에서 놀던 사람들 몇백 명이 살았어요. 그래서 니들 어떻게 살았냐? 하고 인터뷰를 딴 거죠. 2004년 스마트라 기억납니다. 예, 네. 그때 큰 일이었었죠. 동일본 대지진 나기 전에 그때 쓰나미 했던 건 예, 되게 기억나네. 예, 쓰나미라는 거를 우리가 우리한테 알게 지금- 된 거죠. 맞아요. 예. 예. 근데 그때 그 살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어떤 사람이 와갖고 야 도망가 대피해 막 이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누군가 하나가. 저 쓰나미가 닥치기도 전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봤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게 완전히 그 빠한 거야. 그것만 맨날 쳐다보는 놈인 거야. 근데 이게 쓰나미가 해안 단구가 붕괴가 되면서 쓰나미가 나오면 바다에서 땅이 쩍 갈라지니까 물이 확 들어가잖아요. 일단 그걸로. 들어갔다가 이제 확 다시 오면서 쓰나미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해안 단구가 퍽 꺼지니까 멀쩡한 해안선에 있던 물들이 썰물처럼 쭉 빠져나가는 거죠. 그렇겠네요. 해수욕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왜 갑자기 물이 빠지지? 예. 근데 이제 그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많이 보던 사람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거 땅이 흔들리고 나서 물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쓰나미 온다. 도망가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 원주민도 아니고 그 놀던 사람들. 놀던 사람 중에. 놀던 사람들. 거기 다 휴양지였잖아요. 그러니. 근데 이제 놀던 사람들이 도망갔는데 그 사람들만 살아난 거죠. 어디 좀 높은 데로. 네.
100m 정도 되는 산. 제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 안 깨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확률상으로 봤을 때 20년 주식 투자가의 어떤 마인드로 봤을 때 이거 벌겠냐 이거 나도 이렇게 힘든데 목표 수익률 10% 20% 잡아놓고 이거 주식 트레이딩 하는데 벌겠냐. 네. 뭐 예를 들어서 돈나무 언니 그렇게 성장주에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거의 작년에 완전 코피 네. 났더만. 예, 네. 마이너스 45%잖아요. 예. 아직도 그게 앞으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성장주나 IT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도 그 정도인데 그거 테슬라 빼버리면 걔네 지금 마이너스 60%예요. 테슬라 빼. 테슬라 비중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그게 완전히 뿌그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와중에도 마이너스 45%라고 하면 캐시도 좀 심한 게 실적 테슬라 말고 좌우지간 실적 없는 것들로만 담았더만. 그렇죠. 포트에. 예, 성장만 담았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살 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좀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혹시라도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도로를 지나가다가 뭐 빙판길에서 넘어지고 하는 거 다리에 힘도 있고 뭐 우리가 다 아는 길이고 맨날 다니던 길인데 넘어지고 낙상 사고 나고 발목 부러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주로 듣는 얘기들을 많이 하겠습니다. 보급형 전문가 너 야, 장기 투자하면 되는데 너 왜 자꾸 하락 자꾸 얘기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먹을 때는 100% 먹어야 되지만 깨질 때는 50% 깨지면 본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이 숫자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100% 먹은 사람은 거기서 이 돈 저 돈 더 끌어다가 때려받고 거기서 30%만 마이너스 하면 이제 올라갈 때야라고 하면서 빚내다 찍어봤거든요. 그러고서 결국에 50% 빠지면 빚쟁이가 됩니다. 이게 개인 투자가들이 깡통차는 원리예요. 보면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래요. 상승장 끄트머리에서. 그래서 아니, 이제 또 지금 현업에 계시면서 많이 주변에서 그럼요. 보시잖아. 예, 13년 동안 제가 그거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네모칸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1930년대부터 지금 2020년대까지 그냥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21,833%를 갖고 있었답니다. 이게 S&P를 그냥 들고만 있으면 1930년대부터 그러면 218배를 번 거예요. 이게 그냥 가만히 들고만 있으면. 그러니까 요거 딱 갖다 놓고 S&P 적립식으로 계속 넣으면 되지. 뭐 부자 되는 건데 218배 너 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30년대부터. 네.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 많이 먹었어요. 80살인데 42년생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excluding best 10 days decade 이건 뭐냐면 고점에서 마지막 10일 있잖아요. 고점에서 10일. 고점에서 10일. 많이 고점에서 10일. 고점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요거를 베스트 10 per decade.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열흘을 빼버려서 더해 보니까 58%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폭등 장세를 못 먹으면 갖고 있으면 58%라는 거죠. 1930년부터 갖고 있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인플레 감안하면 이건 아까진데. 그렇죠. 이건 뭐 어림없죠. 근데 여기 보시면 그 데케이드 롱으로 봤을 때 아주 워스트한 거를 빼버리고 워스트한 걸 빼면 그때 완전 급락 팍팍 올 때 그것만 살짝 피하면은 그렇죠. 46,706배가 나옵니다. 460만 7,000%. 그러면 저기 46,000배이 아니야. 그렇죠. 예? 46,700배. 46,700배. 네, 46,700배. 오우 씨,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이 너무 차이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락하고 완전히 와 이거는 컷스로팅이다 이거 죽는구나 하는 그 10일만 빼버리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만 얘기하면 가지고 있는 게 낫지. 가지고 있는 게 나아. 그리고 인버스 안 해도 돼. 뭐 리스크 관리 뭐가 필요해. 그냥 사면 되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점을 다 먹고 거기서 팔 수 있는 가능성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판다라고 하는 걸 봐서 위로 아래로 10일을 잘라버렸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33,500%. 아하. 그러면 335배. 그럼 자 갖고 있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팔고 적당할 때 적당할 때 피해 나가는 게 낫겠죠. 막
투더문 외치고 있을 때 더 이상은 나 안 먹어도 돼. 그거는 네. 까치밥 줄게 하는 마음. 그렇겠죠. 그러고 그러면 뭔가 약간 어질어질할 때 일단 좀 줄이고 예. 다음 기회를 보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게 예. 그냥 무작정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성적이 좋으네요. 좋죠. 1930년대부터. 아니 물 드시는 동안에 이 말씀을 드려야겠다. 우리 강 부장님, 예. 저 보급형 정무가 저거 다음번부터는 예. 용어를 바꿉시다. 뭘로 할까요? 난 저거 처음에 들을 때부터 예. 우리 어릴 때 그 왜 라면 한 봉지 이렇게 저 포장한 거 말고 예. 한 5개씩 5개 묶어가지고 덕용 라면 있잖아. 나 그 라면 몰라. 거기까지는 아니. 그 세대는 아니야, 저. 그까지는 몰라. 아니요. 제 생각보다 되게 어려요, 제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예. 저거보다 좀 더 이렇게 멋있는 표현 없을까? 보급형 전문가 말고. 아니 뭐 보급형 고급형은 아니잖아. 그렇다고 고급은 아니잖아. 내가 보급형인데 그냥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그냥 뭐 부담 없이 하시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저것도 NFT 합시다. 예. 전 세계에서 자신을 갖다가 보급형 전문가라고 NFT. 자칭하는 사람 어, 전 세계에 누구 있어? 좋네요. 좋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해봤어요. 고점 부근에서 그냥 미친 척하고 주식 막 올라갈 때 수익 난 거 갖다 인버스로 엎어놓고 그거 그냥 빠질 때까지 몇 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 아하. 거기를 하나 더 해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여기 33,500%보다는 더 나오겠다. 리스크가 관리가 되니까 적어도 반가이는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셨어요? 아니 근데 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다. 그건 안 해봤습니다. 저 뭐 지금 제가 한국의 성장 헬조선 자꾸 막 미국 가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제가 데이터를 찾아봤더니 60년부터 GDP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39억 달러였더라고요. 40억 달러가 안 됐더라고요. GDP가 대한민국 GDP가 지금 1.6조 달러, 1.7조 달러입니다. 이게 22년 거니까. 그렇죠. 20년 거니까 21년 때는 1.7조 달러인데 기준으로 하면 437배가 성장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1960년 대비 S&P 1930년대부터 21,800%면 218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보여왔던 이런 부분들이 잘 반영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너무 이렇게 까내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본시장은 계속 발전하게 돼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나라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우리 저평가 맞아요. 맞아요. 사실. 우리 그래서, 한국 증시 저평가 맞다고. 저평가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되는 과정일 수도 있으니까 좀 멀리 보시고 주식 투자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헬조선 하면. 이렇게 이제 바닥부터 막 만들어 놓은 전쟁으로 폐허돼 갖고 진짜 먹을 것도 없던 나라에서 이렇게 1.7조 달러 된 우리나라 이거 만든 어른들한테 대한 예의가 아니야. 그건 내가 생각할 때 그냥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냥 얼마 됐나 했더니 저도 이게 오늘 저 조사하면서 저걸 한 겁니다. 네. 밸류에이션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4년 이후로 이거 리얼 일드 꺾어졌다. 인플레가 더 더해졌기 때문에 이거 더 내려갔거든요. 이제 잠깐만 리얼 일들은 어떤 개념이에요? PER의 역수에서 10년물 국채 빼주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더 빼주는 건 리얼이고 그냥 일드면 그냥 노미널 일드가 되면은 PER의 역수에서 10년물 국채만 빼주면 되는 건데 오케이. 퍼의 역수에서 근데 거기서 인플레를 한번 더 빼줘 버리니까 퍼의 역수라면은 내가 이 주식 갖고 몇 프로를 먹느냐 그 얘기 아니야. 그런 거죠. 내가 몇 프로를 먹느냐 거기인데 거기서 리얼이니까 결국 인플레이율을 빼라. 그렇죠. 그 인플레이율을 빼기 위해서 국채 수익률을 빼라. 아니 국채 수익률이 인플레에 사실은 그냥 더해지는 컨셉이긴 한데, 그냥 인플레만 그냥 빡 빼주면 웬만하면 다 비슷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뭐 리얼이란 게 실질이란 게 전부 인플레 감안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국채 수익률이 반영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를 그냥 빼버리면 되는 거고 나중에 되면 갭이 메꿔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이게 수익성이 좋아지려면 인플레가 낮아지든가 금리가 올라가든가 그죠? 금리가 어떤 면에서는 올라가든가 금리가 안정이 되고 인플레가 낮아지든가 그 다음에 이익이 증가하든가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 이 사진을 멀리 보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닷컴 버블 여기 저거 한 상황 지금 여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잠깐만 제일 왼쪽에 월드워 1차 대전 그 다음에
2차 대전 때 저렇게 한번 푹 꺼졌고 네. 그다음에 오일 쇼크 그다음에 볼커가 금리 막 뜯어 올릴 때 저 예. 아래쪽으로 빠졌고 예. 그다음에 닷컴 버블 붕괴 예. 그다음 GFC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금융위기 그러고 2번 네. 그러니까 리얼 일들만 보면 지금 굉장히 무섭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정도면 이 위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위에 있는 10개의 어떤 워스트데이 혹은 위에 있는 고점 부근에 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실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 나스닥 자 그로스 나오는 거 알겠는데 지금 나스닥 이 PE가 68배라는 거예요. 역사상으로 보면 막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저게 나스닥 종합지수 예, PER. 나스닥 100으로 치면 더 나올 텐데. 예, 나스닥 100은 그래도 큰 빅테크가 있으니까 조금 그걸 가지고 하면 조금 낮죠. 오히려. 왜 어닝이 좋아서. 어닝이 좋으니까 걔들은 어닝이 좋으니까. 어닝이 좋아서. 네. 오히려 나스닥 전체 종합지수 P를 보면은 그러면 훨씬 더 이렇게 안 좋아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꿈꾸는 주식의 매력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하면서 이제 돈 남원이 최신 업데이트된 버전 아까 한 건 여기 지난번에 여기였는데 이렇게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하늘색으로 표시된 거가 닷컴 버블 때 고점이고요. 하얀색으로 표현된 거가 ARK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펀드의 고점을 거기다 딱 맞춰본 겁니다. 이렇게. ARK 이노베이션 저 돈나무 캐시우드. 그 기술주 중심의 그 예. 펀드 성장주 중에 펀드. 그거하고 지금 나스닥 지금 닷컴 버블 때 하고 겹쳐놨다. 고점을 겹쳐놔 본 거예요. 뭐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접근해서 방송하긴 하는데 요거 좀 위험하긴 위험해. 사실 역사가 똑같이 반복은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시각적으로 탁 다가오는 건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스닥 위험하다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은 경기가 안 좋아지면 맨 나중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안정적이지 안정된 주식들이잖아요. 네. 빅테크도 안정된 주식이잖아요. 네. 근데 금리가 올라가는 상승기에는 안정적이지 않은 주식부터 빠진다라는 건데 그거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애들이 요런 애들이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요거기 때문에 요거고 맞춰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스닥이 예전에 닷컴 버블일 때 성장주였는데 그거를 펀드로 그대로 담아놓은 게 아크니까 그거를 딱 고점을 딱 맞춰보면서 이런 상황이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비교 대상이 딱 캐시우드의 아크 이노베이션 그걸 그런 딱 거죠. 펀드를 하니까 예. 진짜 저런 그림이 나오는구나.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완전히 빠지고 나서 이게 뭐 어떤 진실 시장에서 누구나 받아들이는 진실이 돼버리면 저 밑에 가 있겠죠. 네. 그렇게 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제 OP가 좀 좋아져야 되는데 오펙 컨센서스가 좋아질 거냐라고 하는 건데 영업이익이죠. 기업 이익만 좋아지면 되고 모든 게 GDP만 좋아지고 기업 이익만 좋아지면 인플레가 나오든 금리가 오르든 아무 상관없는데 네. 과연 그럴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보시면 이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요쪽이 21년 어떤 OP 추이고요. 컨센서스죠. 작년에.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근데 22년치를 이렇게 보면 22년치는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에 대한 반영, 금리 인상 반영하면서 21년 동안 22년치를 추정하는 것들은 내려가고 있었다라는 건데 여기서 이제 22년이 됐죠.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빨간색으로 될 거냐 아니면 파란색으로 될 거냐 이게 문제인데 실제 22년이 왔는데 왔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주가는 더 올라갈 거고 만약에 빠지는 흐름이 나오면 요런 것처럼 여기 하늘색, 노란색, 여기 이거 황색으로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되면 주가가 빠져버리는 거죠. 기업 이익이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돼요. 컨센서스 추이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고. 그럼 기업 이익이 증가할 거냐 안 증가할 거냐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네. 지금은 유동성 뒷바람 받는 장세는 이제 끝난다라고 예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렇잖아요. 이제 제롬 파월이 이제 금리 올린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제 이지머니라고 그래서 눈먼 돈, 우리 돈으로 눈먼 돈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 실적으로 올릴 수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가 핵심 포인트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여기 이제 제조업 지표들이 어떻게 될 거냐? 매뉴팩처링 인덱스 이게 지금 파란색이 매뉴팩처링 인덱스인데요. ISM? 네, ISM. 뉴 오더에서 인벤토리를 빼는 거가 이게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꺾어집니다. 이게 선행이에요.
다시 예. 저 짙은 색이 ISM 제조업 지표. 제조업 지표고요. 그 밑에 약간 희미한 회색이 예. 그게 뭐라고요? 신규 주문 신규 주문 주문에서 인벤토리를 빼는 거예요. 재고를 뺀 거. 예, 예. 그러니까 요게 보면 요게 먼저 선행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ISM 제조업도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선행적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그러네. 예, 저 회색 의미가 신규 주문은 올라왔는데도 네. 불구하고 예. 재고가 빵빵하게 쌓였으면은 그렇죠. 그 재고 먼저 털어내야지. 맞습니다. 신규 주문 왔다고 기업이 뭐 생산을 더 늘리고 할 게 없다는 예, 얘기네. 그렇죠. 예. 그 신규 주문에서 재고 뺀 저 회색이 꺾이면은 ISM 제조업도 꺾인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맨날 시황에서는 대충 ISM 제조업 지수가 이랬습니다. 서비스 지수가 이랬습니다. 하지만 또 ISM에서는 저렇게 세부 지수도 발표한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강 부장께서 강조하는 거는 저 신규 주문에서 재고 뺀 저게 벌써 이미 꺾이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이제 소비가 이제 살아나야 된다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에는 인플레가 낮아지거나, 예? 금리가 낮아지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네. 셋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예. 인플레는 낮아지기 어려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도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기업 이익이 증가해야 되는데 기업 이익 증가하는 거가 상황으로 보면 이게 추세가 빨간색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은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 두 가지 어떤 지표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증시 변동은 ISM 제조업 지표 전 세계 ISM 제조업 지표 나오는 날 흔들릴 거다. 변동성이. 앞으로. 네, 그다음에 소비자 컨센서스 소비 심리 지표 나올 때 그거 잘 나오면 증시 버티다가 그거 안 나오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거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다른 지표들 뭐 고용 지표나 이런 것들 막 신경 썼겠지만 이제 소비하고 ISM 제조업 지표 요 두 개를 포커싱을 해서 그 근처에 되면 변동성 늘어날 거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딱 하고 접어두고 조금 조심하다가 또 그다음에 풀리면 또 열심히 하다가 요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장세가 돼야 되지 않을까. 매달 첫날인데. 그렇죠. 매달 첫날인데 그날이 뭐 주말이나 일요일 같으면 그 다음 날 뭐 월요일 날 하고 하니까 네. 인자는 뭐 매월 초에 지뢰밭이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FOMC도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내일 모레 14일에 한은에서 금리 올릴 게 거의 뻔하죠. 그다음에 25일 날 또 이번에 바로 올린다 보세요. 저는 올릴 거라고 봅니다. 올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대통령이 짜잔 하고 나타나서 다 풀어줄게. 다 그렇게, 풀어줄게? 풀어줄게. 내가 풀어줄게. 이렇게 하면 멋있잖아요. 되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막 옥죄고 막 이렇게 괴롭게 한 다음에 이제 거기서 확 풀어줄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 물가가 지금 수출 물가도 그렇고 수입 물가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물가가 지금 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자꾸 막 부동산 가격 오르지 물가 튀지 이러면 선거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제스처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실제로 금리를 더 올리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출을 쪼이는 그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살리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렇거든요. 인프라 투자, 임금 상승, 조 바이든 지지율 이건 다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동성 파티가 끝났는데 OP 개선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는가?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표가 좋아져야 되고 그건 뭐 한국, 중국, 독일 다 좋아져야 되고 그리고 소비 심리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수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올랐는데 소비 심리는 이렇게 개선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수만 떠 있기 때문에 이게 이런 갭을 보이고 있는 게 축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지 않으려면 소비가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소비 지표 발표하는 쪽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로직을 보면 이걸 살리려면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은 오는데 소비는 살아난다라고 하면 구매력이 감소를 하고 자꾸 뭐 돈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고용이 많이 됐다라고 해서 소비가 막 살아나고 막 그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진퇴양난인 상황은 맞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든가 자꾸 임금이 상승해야 된다라고 한다든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연준은 돈을 빼는데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상황에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표가 발표될 때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임금 상승률 이렇거든요. 이게 됐는데 40년대 최대치예요. 근데 이게 안정될 거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지 아시는 거죠. 계속해서 임금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요새 또 사람 못 구해서 난리도만. 난리고 그다음에
점프를 하면서 임금이 계속 뛰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실질 임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계속 디맨드가 세게 나오죠. 그렇죠. 목사게. 그러니까 당분간은 올라가거나 혹은 옆으로 기더라도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 같은데 지금 요걸 보면 이제 그다음 우리가 제일 지금 인플레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지표가 뭐냐면 임금하고 지대하고 그다음에 집값 이렇게 되는 거죠. 주거비. 네, 주거비. 네. 근데 지금 이게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핵심 생산 가능 인구를 나타낸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 가능 인구라고 하면 뭐 25살에서 45세까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임금이 확 끌어올려졌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애들도 핵심 키워야 돼. 생산 가능 인구의 예. 임금입니까? 지금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 예, 이렇게 네, 뛰어 올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뛰어 올랐는데 얘들이 이렇게 뛰어 오르게 되면 렌트는 요거 따라서 오른다라는 거죠. 아하. 렌트가 요 사람들이 임금이 높아지고 취업이 잘 되면 렌트는 같이 따라 오른다. 그러니까 집값 잡힐 가능성 거의 없다. 렌트가 빠질 가능성 거의 없다라는 거죠. 예. 중요한 변수가. 그러니까 이제 PC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CPI라든가 이런 것들은 빠질 가능성 거의 없다. 지금 계속 유지되거나 혹은 더 높아진다. 그런 거고. 명목임금 상승 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임금 여기가 조 바이든이 들어오면서 실질임금이 이렇게 인플레는 빨간색으로 올라가는데 임금은 이렇게 올라가니까 요게 갭이 이게 손실이 나는 거죠. 못 쫓아가는 거죠. 예, 못 네.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홈프라이스 이건데 목재, 시멘트, 에너지 가격 다 오르는데 이 홈프라이스가 지금 계속 미디안 잠깐만요, 강 부장님. 앞에 그림 한 번만 더 보고 갑시다. 예, 저 분홍색 친 구간이 트럼프 행정부 때에 예, 트럼프 행정부고. 파란색은 실질 임금이고 예, 예. 밑에 빨간색이 인플레이션율이고 예,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은 인플레고 요거는 임금 상승률. 임금 상승률. 예, 예. 임금을 저만큼 올려주는데 인플레는 오히려 낮아졌던 저 기간이 있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랬던 거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빨간 선이 파란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노조들이 들고 일어나고 임금 올리려고 하고 자꾸 이직을 하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해가면서 자꾸 이전 소득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인플레는 잡아야 되기 때문에 페드는 긴축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선거에 비상이 걸릴만 하구나. 거의 저 그림 봐서는 미국 자체의 어떤 설문을 보면 거의 전패라고 나와요. 전패. 지금 하원에서 9석이 많은데 민주당이 예. 그 얘기는 하다 못해 5명만 뺏겨도 넘어가는 거죠. 뒤집어진다는 예, 얘기인데 예.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전패입니다. 전패. 제가 읽어본 아티클로는 전패라고 나옵니다. 상하원 뭐 할 거 없이 전패라고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영향이 있다는 거죠. 또 필살기를 동원해야겠구나.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미디안 값입니다. 새로운 신규 주택 미디안 값이네. 평균이 아니고 미디안 값, 중간 값 정도 이렇게 되는 네. 건데 계속 오르고 있다는 거죠. 오르는데 그 오르는 원인들이 이래요. 목재 가격 다시 내리는 듯 하다가 다시 오르고 그거 실어나는 트럭 값들 또 오르고 그다음에 그거 운전하는 운전사들 그 미국에 있는 그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네. 연봉이 3억이랍니다. 3억. 아 역시 천조국 클래스는 다르다. 주식 뭐하러 해? 코인 뭐하러 해? 그냥 3억이면 그냥 트럭이나 그냥 동서 왔다 갔다 슬슬 하면서 이제 할 수 있는 3억이랍니다 지금. 뭐 그것도 또 네. 따져는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트럭 저기 뭐 수리비나 이런 것들도 보험료도 오르고 가스비, 예, 보험료 이런 거 가스비 다 제하고 나면은 예. 실수령액이 얼마인지는 좀 뭐- 아니 우리 국내에서도 친구들 중에 네. 그런 쪽 일을 하는데 앞으로 벌고 뒤로 깨지는 경우가 많대. 아 그래요? 예, 예. 3억. 야 그래도 3억이 다 떨어진다면은 나도 이거 안 하고 그거 하겠다. 아유, 예. 가서 영어도 배우고 좋죠. 그래서 이제 장기 국채가 안정이 돼야 되는데 장기 국채 금리만 안정된다면 집 공급이 계속 늘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장기 국채도 조금 움직이고 있다는 10년물이나 30년물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테이퍼링을 시작하게 되면 안 사주니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 보면 금리가 좀 추세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페드가 만지는 건 이 곡선입니다. 이 곡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LM이라고 파란색으로 되는 거 있죠. 이거. 페드는 요것만 만지는 애들이에요. 요것만. 그리고 IS 곡선이라고 하는 건 이거 가버먼트가 만지는 겁니다. 이건 정부가 세금 걷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조 달러 부양책이라고 해서 부양책이라는 말로 나오지만 페드가 1조 달러 푸는 거하고 정부가 1조 달러 푸는 거하고는 완전히 결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 예산 1조 한다. 그러면 증시의 호재냐? 어떤 섹터에는 호재일 수 있지만 어떤 섹터는 굉장히 안 좋은 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로테이션도 나오고 아니 돈이라고 하는 게 거래적 동기라고 있는 게 있고 투기적 동기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증시는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유동성 뒷바람이라는 게. 네. 페드는 이걸 주는 건데 네. 얘가 갑자기 여기 있는 돈 끌어다가 나 좀 쓸게 하고 가져갔어. 거래적 동기로 가져갔어.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호재가 되냐고. 경기하고 증시하고 구분해야 돼요. 네. 실물하고 증시하고 그거를 혼란을 하면서 야 인프라 예산 1조 7조 달러 또 준비하고 뭐 저거 하는데 증시가 호재 아니냐라고 하는. 호재 아니에요. 보세요. 서프라임 터질 때도 경기부양책 나왔었고 닷컴 버블 전에도 경기부양책 나왔어요. 증시는 활황이지만 경기는 또 따로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보시면 Q1, Q2, Q3가 이렇게 해서 밀어내서 금리는 낮아지고 GDP는 늘어나고 한 흐름을 13년 동안 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연준만 계속 움직인 거예요. 사실 그래요. ISM 별로 맞아, 없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돈은 풀리고 예. X축 Q는 풀리고 그렇죠. 이자는 Y축의 내려가고. 이자율은 내려왔는데 예. 이제 저 빨간색 선이 예. 청색, 녹색, 파란색으로 자꾸 이제 왼쪽으로 갈 거 아닌가? 그렇죠. 이제 그거 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이렇게 늘고 해서 균형점이 왼쪽에 네. 있는 그림에 보시면 여기 Y3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네. 이게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I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GDP는 늘어나지만 금리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구조를 보면 거래적 동기와 투기적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여서 이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요번에 장이 빠진 거는 뭐냐? 연준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된 거가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LM 곡선이 여기까지 왔었는데 이게 왼쪽으로 빨간 선이 왼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껏해가지고 인프라 투자해갖고 늘려놨더니 LM 곡선이 일로 가버리게 되면 GDP는 감소하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왜 제롬 파월이 자꾸 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조심하고 인프라 예산하고 요거 스텝을 자꾸 꼬이지 않게 하려고 신경을 쓰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스텝 잘못 꼬이면 기업 실적 부러지고 경기 안 좋아지는데 금리 튀어버리는 다른 말로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의 핵심은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해야 됩니다. 그렇죠. GDP 성장률이. 그게 성장이 안 되면 기업 이익이 조금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해서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스텝이 꼬여버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관련된 거가 잘못돼갖고 시장에 어떤 쇼크를 줘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조정을 하느라고 지금 힘들다라는 거고 기업 실적의 일정 부분의 섹터들 시크리컬이나 이런 거에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멀티플 똑같이 100억을 벌어도 유동성이 이거를 20배, 30배를 주면서 2천억, 3천억 시총을 쳐주던 거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게 기업 이익이 10%, 20% 좋아져서 네. 120억이 됐다고 해도 네. 멀티플이 20, 30배를 받다가 15배로 확 축소가 돼버리는 순간 시장은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거를 그냥 부양책이라는 단어로 그 언론에서 딱 읽으면 야, 돈 푸는데 무슨 걱정이야. 정부가 돈 푸는데. 그거 국채 발행에다 빚내서 하거나 세금 뜯어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결이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을 다운시키고 기업 실적을 올리는데 그것도 예전 주식들의 어떤 기업 실적을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의 실물에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확 일어나면서 이쪽 섹터를 잡고 있다가 잘못 걸리면 여기로 가버리게 되면 이거 몇 년 고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네. 한숨 돌리셔. 네. 진짜 뭐 열강을 하고 계신데 네. 래프윙이 그러시네. 네? 지금 우리 저기 시청자분 가운데 옛날 그 버블닷컴에서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을 기업 아마존 예측한 1인이라고 하시는데 맞아요? 강 부장님 말씀하시는 건가? 제가 아마존을 예측했다고요? 아니 그거 아닌데? 그러면 제가 지금 얼핏 봐서 강 부장님 보고 한 얘기는 아닌가 보다. 저는 아니에요. 이따 다시 봐야겠다. 아마존에서 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 아마존 닷컴 버블 할 때 그때 그러면은 그때 망했죠. 99년 2000년 그 무렵에는 네. 강 부장님이 뭐 하실 때요? 대학생이었는데 깡통 찼죠. 네, 대학생 때 투자를 하셨어? 그럼요. 300만 원 갖고 500만 원 만드니까 우리 아버지가
역시 배운 놈은 다르구나. 이제 간땡이가 좀 부었겠네. 그렇죠. 예. 그래서 조금 돈 더 태워가지고 네. 한 1,800, 1,900 가지고 5,400 만드는데 2달 걸렸어요. 잘했죠. 1,800 갖고 5,400을 만드는데 2달 걸렸어요. 아니 99 그 적은 돈이 아닌데 그때. 그렇죠. 엄청 큰 돈이죠. 어. 그거 어떻게 하느냐? 간단해요. PC실이 저희 인터넷이 공짜였거든요. 그때 당시 인터넷이 무료가 아니었어. 그때는. 우리 학교가 그냥 삼성 인수하면서 그거 해준 거야 컴퓨터를. 안 그러면 PC방을 가야 되는데 그거 되게 비쌌어. 2,500원이었어. 한 시간에? 네, 한 시간 2,500원. 그래서 컴퓨터실 앞에 문에 딱 서 있어. 일본으로 딱 서 있어. 집에 가서 딱 서 있다가 맨 뒤에 있는 컴퓨터에 HTS를 다 깔아놔야 돼요. 다 깔아놓고 있다가 타다닥 튀어 들어가서 컴퓨터 딱 켜고 딱 보고 있다가 상한가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거에다 아무거나 닷컴 이런 거 들어간 거 있잖아. 뭐 많이 들어본 거 막 골드뱅크 뭐 이런 거 있잖아. 거기다가 상한가로 주문을 빡 집어넣어. 상한가로 미수 쳐갖고 빡 집어넣어. 500만 원 있으면 곱하기 1.5. 매수가 얼마가 아니고 그냥 시장가로 시장가. 그냥 상한가 주문이야. 상한가 주문을 내버려. 주문은 딱 두 가지야. 상한가 주문, 하한가 주문 딱 두 가지야. 고정 그런 거 없어. 그냥 상한가 주문 내야 돼 무조건. 그것도 이제 기술이 뭐냐면 분할해서 상한가로 내면 동시호가에서 쪼개서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예요? 1,000주를 한꺼번에 내는 것보다 10주씩 100번 내면 그러면 받을 확률이 높아. 네. 그런가? 그때 당시에 분할하는 거 시스템이 그랬어. 머리 좋았죠. 타타타타타. 막 엔터키 치고 있으면 막 장난 아니죠. 그러고서 일단 주문 들어갔어요. 기분 좋게 가. 수업 끝나고 들어와. 상한가잖아요. 그 다음날 가. 또 상한가. 그 다음날 가. 또 상한가. 그 1,800만 원에서 5천 이 2달 걸렸어요. 2달. 5천 얼마? 5,400. 근데 그걸 가지고 3배 됐네. 3배 됐죠. 3배도 너무 좀 다 돈 빼쓴 것도 있기 때문에 계좌가. 근데 빼서 뭐였어요? 뭐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뭐 쓸 거 없었죠. 뭐 나쁜 데는 안 다니고. 아니 나쁜 데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근데 그때 그게 돈이 이제 깡통 났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이제 막 왜냐면 미수를 찍으니까. 깡통 나한테 3일 걸렸다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상한가 폭이 고점에서 이제 그때는 상한가 폭이 10% 언더였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따라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는 거지. 풀 미수로 사는 거지. 풀 미수로. 거기서부터 한가 쭉 몇 빠져. 배? 원금에 몇 배? 150% 더 들어갔던 것 같아요. 2.5배 들어갔어요. 2.4배 정도 들어갔어요. 2.4배. 신용 뭐 1억이면은 한 2억 정도, 2억 4천 정도 들어가. 풀로 들어가는 게 풀로 들어가. 그러면 최대 눌러 딱 최대로 눌러 상한가 최대로 눌러 딱 들어가. 근데 상한가 근처에 잡았는데 수업 끝나고 오니까 하한가에 박혀 있지. 그 다음 날 또 하한가지. 근데 그게 뭐 하한가 주문을 내도 뭐 비드가 없잖아. 없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까였죠. 그래서 이제 다 날렸죠. 5,400을 다 그렇죠. 날렸다고? 예. 등록금 200만 원 남겨놓고 다 날렸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랬죠. 주식하는 놈하고 나무 타는 놈하고 배 타는 놈은 자식으로 두지 말라고. 처음에는 배운 놈이 다르다 하셨던 아버님이. 그렇죠. 그 변심하는데 몇 달 안 걸렸어. 안 걸렸어. 아 그때 그러면 우리 강 부장님도 여기 그거네. 여기 한 방, 여기 두 방을 해봤네. 그렇죠. 여기 한 방 맞아요. 그때 한 그 방. 이후로 그러면은 주식으로 제일 그러면 크게 한번 번 적은 언젠데 그러면? 현업에 와서 벌었어요. 현업에 와서 그게 이제 09년도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서프라임 터지고. 거기는 이제 두 발이지. 두 발이 여기 한 발은 뭐 닷컴 버블 나만 다쳤잖아. 나만 다쳤고. 여기는 두 발이야. 그때 이미 증권사 증권사에 들어왔는데 내가 맞은 거하고 고객 맞은 거하고 두 방. 예, 다 친한 사람들이지 이제 다 친구들. 친한. 친구들 돈 그래 또 영연이 그래. 증권사 증권사 들어가는데 실적해야 된단다라 이러면서 뭐 장도 잘 보고 하니까 우리 한번 밀어주자. 그렇죠. 너 한번 해봐라. 어. 그 돈을 잃은 건 다시 벌면 되는데 끊어진 친구 관계는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다 잃고 싶냐 맨날 얘기하잖아요. 다 잃고 돈 싶냐. 앞에 장사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장사 없고 이거는 위험하게 하지 마셔라. 그냥 좀 적정하게 좀 하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거였고 닷컴 버블이라는 거에 있었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거를 지표로 보지 않고 그냥 왜 뉴스 보면서 막 주식하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시장은 굉장히 극한의 상황이 와서 장대 끝에 백척간두에 매달려 있는 상황이 된 거죠. 현업에 와서 번 거는 그러고 나서 이제 탐방을 많이 다녔어요. 현업에 와서. 금융위 이후에. 네, 탐방을 많이 다녔어. 회사를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투자하냐. 공부를 많이 했죠. 그 잘 받아줍니까 회사에서? 잘 안 받아줬죠. 지점에서 브로커 한다고 하니까 오지 그러니까 말라고 무슨 뭐 그러죠. 정식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자문사나 이렇게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가고. 그래서 회사한테
아니 탐방을 안 받아주니까 내가 팀을 하나 만들고 싶다. 그래서 투자정보연구팀이라는 걸 만들었죠. 회사한테 2년 쫄라가지고. 회사 내에. 예. 어. 그래서 이제 그 정체성이 뭐냐? 아니 자문사도 저렇게 영업하는데 증권맨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만들어 주십시오. 2년 쫄라서 만들었죠. 그래서 제 명함에 이제 투자정보연구팀장 그게 나온 거죠. 그때도 유진이셨어? 유진이었죠.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유진을 못 떠나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탐방을 1년에 한 200군데 이상 다녔던 것 같아요. 탐방 200군데 이상. 아니 예. 200군데 한 달에 거래일 기준은 한 달이 20일이고 예. 10달이 200일이고 하루에 2군데도 다녔고 여의도 오면 세미나 거의 그러면 매일 다녔다는 거의 얘기네. 매일 다녔어요. 점심 먹고 가야 돼 무조건. 뭐 진천 이런 데도 가고 대구도 가고 안성도 가고. 결론 되는 산업이 있는 쪽으로 가라. 판교나 강남을 갔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2차 산업단지만 쑤시고 다녔다. 그 중에서 먹은 종목이 몇 개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점심 먹고 꼭 자자. 졸음운전하지 말자. 제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고속도로 4차선에서 1차선 중앙분리대로 막 가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은 그래도 좋은 차 타고 가다가 그러니까 죽어도 여한이 없는데 그때는 크레도스 1.8 DOHC 크레도스 17만 8천 킬로 막 앞바퀴 들고 막 가면 애가 언덕 가려고 하잖아요. 언덕 가려고 하면 애가 걔 별명이 뭐였냐면 꿀꺽이었어. 왜? 언덕 올라갈 때 기름을 꿀꺽꿀꺽 삼켜 그냥 엑셀을 밟으면 애가 힘이 없어가지고 꿀꺽꿀꺽 하고 이게 올라가질 않아 이게. 되게 좋은 중형차인데 지금 크레도스가 뭐냐 하실 분도 계시겠다. 크레도스라고 있어요. 기아차. 그죠. 예, 그 되게 교장 선생님이 타던 차 이런 거. 그 당시는 좋았었죠. 근데 그거 타고 탐방 많이 다녔는데 중앙 분리대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하고 있어.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 이게 야 내가 돈독이 너무 올랐구나. 이거 타고 가다가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이게 증권맨 이거 멋있게 양복 탁 입고 막 탁 하고 머리 기름 쫙 이게 바르고 구두 막 탁 이게 쓰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멋있게 좀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탐방 가다 죽겠구나 싶어서 이제 그러고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이제 접었는데 탐방 다니면서 저거 하는 것들은 지금도 제가 이게 시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전공이 저 어떤 경제학을 했기 때문이고 대학원까지 경제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보이는 것도 있어서 위험한데 위험 신호를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는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두 번째로는 좋은 종목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어도 야 이거 퍼 10배면 낮아. 근데 퍼 7배까지 됐네. 때려 박아. 돈 때려 박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퍼 5배, 퍼 2배까지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좋은 주식으로 컨빅션을 갖는다고 해도 시장이 자기의 가슴을 내어주지 않을 때는 투자자들은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 네. 그러니까 유동성에 기대서 이거 좋은 기업인데 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네가 와서 유튜브에 나와서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샀는데 왜 내려? 기업 주가가 오르는 데는 업황도 있고 수급도 있고 매크로도 있고 좋은 기업 가치도 있고 있는데 이 기업 가치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나머지 세 개를 무시해버리면 좋은 타이밍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큰 판을 못 읽으면 이게 밀물인지 썰물인지를 모르면 그러면 고통스러워진다라고 하는 게 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몇 년간 탐방을 다니면서 뭐 태양광 업체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보고 근데 그거 상폐됐어요. 나중에 우리 팔고 나왔는데 중국에서 태양광 막 증설하고 중국이 막 먹어버리니까 얘들은 망해버렸어요. 자회사에 폴리실리콘 있는 회사였는데 몇 배 먹으셨어? 그 정도. 굉장히 망했죠. 6,000원, 9,000원에서 해가지고 32,000원에 다 때렸습니다. 그냥 현재가로 다 때렸더니 호가가 5개가 확 내려갔어요. 네. 그동안 계속 모으기만 했으니까 몇 년 동안 모으기만 했으니까 그냥 탐방 가서 그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데 탐방 가면은 보여요. 이게 될 회사다 안 될 회사다가. 이제 그때는 애널리스트들 조언도 좀 듣고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모를 때였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가서 이제 주식 담당자고 눈을 본단 말이에요. 이 주식 담당자 눈을. 네. 거짓말 하나 안 하나. 그리고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거죠. 물건 좀 보여줘요. 그랬더니 다 깨진 웨이퍼를 갖고 오더라고요. 태양광 웨이퍼를. 내가 아무리 보급형 전문가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이게 천리길 몰다 안 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걸 보여주는데 여기서 다 깨진 제품 제대로 된 걸 보여줘야지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거 아닌가 이게 괘씸했어요 속으로. 근데 딱 거기다 하는 말이 제품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제품은 전부 실어갖고 유럽으로 다 보내갖고 아침에 깨진 거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딱 그래서 이거 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삭긴 거지. 뭐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재무 분석 많이 백날 해도 BWCB 이런 것들 막 그것 때문에 고생을 한 거죠. 시가 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0억 BW 시비가 있어. 그러니까 올라오면 다 맨날 내오고 막 나오면 그거 다 받고 막 그러고서 막 몇 개월 고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어쪽 저쪽 사우디에서 뭐 와서 밑에 있는 자회사에다 막 지분 태운다 뭐 한다 막 날라간다 막 이러면서 주가가 쫙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스마트폰 나올 때 게임주 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위메이드 그게 또 재미를 본 거고. 그다음에 중국 시장 화장품 아니 위메이드 같은 거 뭐 어떤 종목이었는데? 컴투스 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처음으로 제가 이제 게임주로는 돈을 먹은 거고 그 뒤에 서머너즈가 한참 뒤에 서머너즈가 10배 날라갔죠 그거. 근데 다 못 먹고 그다음에 뭐 중국 화장품 주식 이런 것들 막 나올 때 그렇게 하고. 근데 뭐 이제 또 좋았던 게 이제 우리가 결제할 때 인터넷에서 전자결제 이런 것들 막 하잖아요. 네. 이거 누가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투자하다가 이제 결격을 가다가 250억, 300억대 어떤 회사를 만났죠. 저 구로디지털 단지에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라고 하는 10년 따라다녔죠. 10년을 네. 계속 탐방 가고 가서 물어보고 2조 됐잖아요. 돈이 많이 벌었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한 꼭지밖에 필요 없거든요. 내 인생 바꾸는데 5천만 원 우리는 딱 주식 1억 원어치 사놓고 1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증권맨들은 다 그렇잖아요. 1억 사놓고 좋잖아 이게. 야 이게 10배가 되면 내가 앞바퀴 들고 포르쉐 한 대 뽑아가지고 재밌게 살 거야. 이런 재미로 주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꼭지를 쉽게 안 준다라는 거죠. 한 꼭지를. 이런 애들, 이런 정책들이 변경이 된다거나 어떤 금리 변동이 된다거나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대응을 안 하면 맨날 오던 길이 가던 길이고 영업이익이 10억, 20억 나던 회사가 지금 500억 영업이익을 내거든요. 그러면은 몇 배가 큰 거잖아요. 50배가 큰 거잖아요. 주가는 당연히 그걸 반영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깡통 차고 손절치고 나간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라는 것을 픽하는 거, 트렌드를 갖다 놓고 네이버, 카카오도 다 마찬가지인데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픽을 하는 거하고 그걸 갖다 매매를 붙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픽과 트레이딩을 혼동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 개인 투자가들이. 그러니까 네가 좋다고 그랬잖아. 좋다는 얘기지 사라는 얘기 아니다. 그러면 이런 사기꾼 같은 놈. 아니 사기꾼이 아니라 내가 사라고 한 게 아니잖아. 좋은 타이밍은 시장이 주는 거고 언제 사야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좋은 주식 좀 있으면 얘기해봐. 야 이거 너무 좋은데 회사도 좋고 너무 좋은데 이거 좋은데 그런데 시장이 빠져. 그럼 마이너스 40% 50% 금방 나거든요. 그런데 네가 좋다겠는데 왜 빠지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조합이 돼서 성공을 만들어내는 건데 너무 단편적으로 네가 좋다겠으니까 이거 좋다고 전문가가 얘기했으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것들이고 이제 금리 부분이 약한 고리가 끊어지는 부분 말씀을 잠깐 드리면 또 공부해야 돼. 지금 얘기가 훨씬 재밌었는데. 이제 그래요. 더 할 얘기도 없어. 그냥 그게 다 끝이야. 아니 근데 잠깐만 또 저기 자전 소설 또 읽어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목 좀 쉬시라고. 나 요새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이 정말 그 바람이라 할까 이게 정상화되고 나서 뭐 거리두기고 뭐고 뭐 몇 명 모이고 이런 거 제한 다 풀리고 옛날처럼 마스크 벗고 살 수 있는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은 연합인포맥스에서 그거 꼭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원주 뭐 오크밸리 정도에 방 몇 개 빌리고 이 연합인포맥스 출연진들하고 우리 저 시청자분들하고 1박 2일로 저녁에 고기랑 구워 먹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 다음날 쫓아서 골프담 치고 이런 행사 한번 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돈은 누가 내? 돈은 연합인포에서 뭐 10번 해야지. 뭐. 그래요. 출연료를 이렇게 저거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유튜브나 이런 것들 사실 뭐 방송하는 것들이 개인 투자가들한테 어떤 이런 전문가들하고의 어떤 괴리를 좀 메꿔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좋게 생각하고 약한 고리가 지금 멀티플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지금 이런 상황이죠. 70배짜리 보여드렸죠. 여기 어디냐? 여기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다 좋다고 하고 이거를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제 30배, 40배 사이로만 보시자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저 그래프를 어떻게 읽어야 돼? 요거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가는 거는 금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무슨 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예, 기준금리 자, 25bp, 50bp, 75bp, 100bp. 그렇게 지금 100bp까지 간다는 얘기는 금리 4번 올린다. 그렇죠. 내년에 4번 올린다고 나왔잖아요. 4번 올리는 거가 이렇게 프라이싱이 되고 있잖아요. 네. 4번 올린다 그러면 P 10배짜리는 몇 프로 빠질 거냐? 한국 같은 애들 네? 그냥 적정하게 그냥 10% 대충 빠진다고 보고 30배 정도 되는 거 보면 한 20% 빠진다는 거 보고 P 40배는 25%에서 30% 정도 그냥 리니어하게 봤을 때 이렇게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고려돼야 될 게 신용 반대 매매, CFD 반대 매매 그 다음에 이제 절단 났으니까 손절 내고 그 다음에 회심 그러니까 뭐 후회가 돼서 그냥 나가는 매매 이런 것들 고려 안 하고 적정 가치를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윗방향으로 보는 게 낫겠냐 아니면 밑에서 좀 조정하면 이렇게 좀 빠지면 들어가는 게 좋겠냐라고 볼 때 이제 이렇다는 것. 네. 더 중요한 거 테이퍼링 이후에 이 연결고리 약한 연결고리가 문제입니다. 테이퍼링 이후. 예. 여기 이게 이제 IG라고 그래서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고 하는데 BBB 등급의 채권들입니다. 요 비중이 투자 등급. 예, 투자 등급. 그게 트리플 B 이상. 예. 트리플 B 이상인데 얘들이 지금 46%예요. 요것만 B 등급만. B 등급만. B 등급만 전체 채권 시장에서 46%. 46%.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면 나머지는 정크란 얘기네. 정크는 저기 한 10% 미만이에요. 9%만. 왜냐면 걔는 다 아웃되니까. 다 아웃되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그 윗등급이죠. A 등급 뭐 12%. 아, 잠깐만. X축에 예. 아, 지금 BBB 마이너스부터 BBB 플러스까지 트리플 B 등급이 그렇죠. 40 몇 프로고. 그렇죠. 예. 그다음 위로 오면은 진짜 최상위 등급들은 저 정도 비율이고. 예,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정크 왼쪽은 이렇게 이제 아주 정크고. 예. 정크급들이고. 예. 왼쪽은 예. 정크, 요게 BBB 등급, 요게 그 위 등급. 근데 예. BBB만 해도 약간 좀 위태위태한 그 경계선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그죠? 뭐 괜찮다. 우리나라 웬만한 기업들은 다 BBB라고 맞아요. 보시면 돼요. 예. 그런데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미국입니다. 이게 미국. 네. 미국이 올라가면 저 BBB 마이너스 저 8.9%뭐 이런 애들 중에 일부는 정크 등급으로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저거 다 막아줬잖아요. 그랬죠. 펀드로 갖다 다 쏴줬잖아요. 근데 그게 만기가 되잖아요. 대차대조부 축소한다는 거는 그걸 재연장을 안 해준다거나 그걸 시중에 내다 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때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너무 나이브하게 보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영혼을 끌어다가 베팅해 놓은 수준이 이 빨간 선으로 이렇게 꺾어진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빚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이 100 있으면 200을 샀다. 그럼 마이너스 100이 되잖아요. 신용도 쓰고 레버리지도 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관이나 개인이나 할 것 없이 예. 그냥 저 정도 빚을 내서 예. 왔다. 신용 잔고라고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여기 뭐 가보자 이렇게 된 거죠. 여기도 보시면 닷컴 버블 때도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이제 09년도에는 부동산 버블이었으니까 그렇게 심하진 않아요. 주식은 그렇게 큰 버블 아니에요. 주식의 문제라기보다도 그냥 부동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크레딧 예. 문제였고. 예.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거죠. 저거 어디서 가져온 그래프예요? 이거요? 직접 만드신 건 아니죠? 아니죠. 이거 다 저기 해외 유료 사이트나 이런 데서 제가 다 찾아가지고 결제도 하고 예, 이거 비싼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저런 차트를 처음 보는구나. 저거 그래. 돈 내야 볼 수 있는 돈 내야 차트네. 보는 차트입니다. 예, 그리고 블룸버그 뭐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인사이더, 월스트리트 저널 이런 데서는 다 제가 돈 내고 결제해서 가져온 건데 그렇게 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예. 회사에서 지원 없어요. 회사가 지원 안 해줘요. 제가 방송하는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아니 근데 방금 그래프는 섬찟하다. 예, 저기 위에 파란색이 꺾이는 순간 예. 저 아래쪽으로 막 내리꽂고 있는 저 빨간색이 신용 잔고라고 할 수 있는 저 레버리지 저 예. 그래프는 또 급격하게 머리를 그냥 쭉 위로 치솟을 텐데. 그렇죠. 그 지금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 때도 삼성전자도 좀 갖고 있고 그런데 좋은 주식이 나왔어. 성장주가 좋은 게 나왔어. 그럼 삼성전자 담보 잡아서 이 주식을 사거든요. 네. 삼성전자가 나빠서 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이 담보 주은 주식이 빠져버려 하루 전에 그냥 20-30% 빠져버리면 네. 이 반대 매매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을 던지게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많이 사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해야지. 진짜 조심해야지. 미끌미끌하다. 근데 연준 인사들도 어떻게 보면 저런 거는 뭐 그 사람들이야 자기 돈 안 내고 저런 게 맨날 보고서에 올라올 텐데 좀 머리 아프겠다. 그러니까요. 예? 다
다 버블이잖아요. 저걸 갖다가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사람들 뭐 한강이나 저 허드슨강 안 가게 만들어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러니까 사실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이 버블하고 독재는 지 스스로 청산이 안 된다. 버블하고 독재는 예. 누군가 와서 깨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이게 지금 정상이냐? 채권 버블, 주식 버블, 부동산 버블 다 버블인데 괜찮다, 괜찮다. 유동성이 지켜주니까 괜찮다. 그런데 인플레. 그러니까 인플레 잡으려면 금리 땡겨야 돼. 그럼 경기 다운돼. 그러니까 인프라 예산 통과시켜야 되는데 민주당이 정권을 상하원 예산안을 갖고 있는 애들을 뺏겨버려. 그럼 대통령 혼자 유화독전하면서 풀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지. 그러면 중간선거 끝나고 나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봤을 때 그때는 제가 더 세게 컨빅션으로 밑바닥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다음 빼빼로데이야 11월 11일 날 주가 얼마가 있는지 보자고 미국 나스닥. 네. 내기 한번 해보시자고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솔직히 말해서 그냥 저녁 밥 먹었으니까 네? 힘내서 한번 얘기해보자고. 이게 되겠어요? 그냥 그거 아무리 좋게 얘기를 하고 싸서 하려고 해도 그래 뭐 좋은 주식 찾아가지고 그냥 잘 찾아 들어가면 되겠는데 밸류 비싸지, 인플레 나오지, 정책 변경되지, 금리 올라가지, 이렇게 신용 이렇게 들어가 있지. 그런데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조심하고 몸을 사려야지. 괜히 잘못해서 그냥 용기 냈다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하자는 조심하자 그러면 쇼쟁이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렇긴 한데. 아니 그래요. 네. 강 부장님. 네. 제가 여기서 끊고 싶어요. 네. 지금 마지막에 저 차트만큼 네.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주는 차트가 없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저 여운을 지울 것 같아. 그리고 네. 어차피 강 부장님은 우리 저 인포맥스 라이브에 이제 코 끼셨어. 코가 꼈어요. 코 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강영 부장 나온다 하면은 막 이렇게 이 밤에도 지금 막 그거 하시고 활발하니까 네. 이렇게 뒀다가 그렇게 할까요? 근데 네. 쇼쟁이가 아닌데. 아 그럼요. 그건 쇼쟁이가 아닌데 지금 저 작년부터 해서 그 워닝은 그런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뭐야 며칠 전에도 다우하고 S&P 500 사상 최고치인데 저 친구는 맨날 나와서 그렇죠. 저래. 근데 지금 나스닥만 해도 미국도 가는 놈만 가고 안 가는 놈은 엉망이 돼가지고 네. 뭐 돈 나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도 뭐 다들 뭐 돈 나무 하니까 그거다 몇 푼 태웠으면은 횡할걸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수소나 뭐 성장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것들도 보면 고점 대비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요. 오늘도 우리 지금 채팅방 나도 막 강의 듣느라고 몰 때가 오늘 채팅방을 제대로 못 봤는데 많은 분들이 열심히 경청하시고 이렇게 강 부장님의 그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느 정도 전달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조만간에 또 귀찮게 드릴게요. 아 예. 저 피곤하실 것 같은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